뭐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다른 부톡에서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어쨌든 첫 책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일반 사회에 처음 커밍아웃하는 시기였잖아요. 아무리 커뮤니티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오케이 하고 저는 타협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쯤 되니까 이제 저도 저의 것이 있고 근데 이제 또 뭐 대기업과 뭐 여러 가지 자본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검열인지 아니면은 그냥 문법적 오류인 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여러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부대의 느낌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또 2022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가 정말 우연이 되어서 예. 네, 거기 공간에서 어쨌든 뭐 여러 행사도 열어보고 사람들도 불러보고 또 그런 관에서 일하는 미술 관련 분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그죠, 굉장히 좀 뭐 솔직히 기운 빠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럼에도 거기를 뭔가 계속 점거하고 전유하고 싶은 마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저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자꾸 걸린다고 얘기를 듣고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달라. 근데 이게 정말 다른 독자도 모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퀴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으름인지 그런 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독자한테 잘 유통되는 글을 쓰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검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어디서 검열당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제 개인적으로 그 애매한 기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 책을 내면서 마지막 이 에필로그를 어떻게 썼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한 20문장 정도를 썼어요. 그냥 생각나는 아무 말이나. 네. 그래서 1번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한 해였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2번 누구 죽어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일단 꺼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쳐내면 되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쓰고 그거 중에서 빼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그쵸. 되게 제가 첫 번째 책 이전에는 마치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경력이 생긴 것 같은 사람이 된 이런 이상한 느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이름값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달콤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옛날처럼 계속 알바몬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거 정말 좋아요. 그거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뭘 줘야 돼요. 네, 항상 뺏기고 뭔가는 착취당하면서 줘야 된다는 게 좀 아쉬움과 슬픔이 있고 계속 깎이는 건 100% 깎이거든요. 원본이 있다면. 근데 10% 깎일 거냐 30% 깎일 거냐 그거 싸움인데 그거 때문에 좀 약간 힘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쵸 이거 상냥한 혐오 따뜻하고 상냥한 혐오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이게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아주 보수적이지만 않으면 뭐 그런 데가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힙하다는 사람들은 다 퀴어를 좋아해요. 소위 말하는 힙하다는 사람들은 퀴어를 좋아하고 뭐 나 이해한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굳이 그들에게 가서 나는 널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씨발 상관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따뜻하고 상냥한 혐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저한테 되게 설명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냐요? 막 당신을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인간관계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그 순간에 누군가는 거기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의 모든 부분이 소수자성과 연결돼 있지도 않고 저도 뭐 씨발 저 서울대 나온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차적인 부분이 많고 예민한 부분이고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생색낸다.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이반자님 여기 모셨잖아요. 이런 근데 마치 그거를 되게 뭘 참아주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색? 근데 그런 건 사실 뭐 저만 느끼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하고 직접 일을 하니까 뭐 그 고객으로 오거나 뭐 이걸 소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되게 최전선에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적진에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되게 왜냐면 특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되게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상 사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반자한테는 막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고 아무 말도 해도 저 사람이 다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주기도 해요. 아 그래 헤테로는 무지한 말씨지 맨날 이러면서. 예.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솔직히. 예.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친다면 물론 한쪽이 과도하게 한쪽을 너무 많이 이해해주고 있지만 예. 근데 그거 다 괜찮은 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되게 상냥한 혐오. 그러니까 차라리 막 그냥 귀염 축제에 나오시는 분들은 편리하죠. 좀 심플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느님이 죄라 그랬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나 되게 확실하잖아요 진짜. 네, 그게 가시면 되고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시구나. 네, 남자 며느리 안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언어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인정하는데 나도 옛날에 뭐 편견인데 나는 이제 쿨한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건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임금을 요구를 하면 비싸잖아요. 그들이 느끼기에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누굴 섭외하냐면 돈을 안 줘도 이 행사에 올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 헤테로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쿨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 돈 안 줘도 오죠. 네, 그런 사람들이 행사를 맡게 되는 걸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수자성을 대표하는 혹은 소수자성을 뭔가 보일 수 있는 누군가를 어디 곳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누가 막 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되게 이런 따뜻하고 상냥한 혐오 네, 항상 뭐 끝나면 와서 저한테 사과해요. 아 몰랐고요 죄송하고요. 근데 그쵸 뭐 사과를 안 하고도 하는 게 낫겠지만 하필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어려움들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글쎄요 결국 이 책을 나는 왜 이렇게 웃긴가 라는 책을 쓰고 마무리하는 문장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계속 나는 웃기게 될 거고 왜냐면 그냥 이게 그런 삶이고 누구니? 뭐가 이렇게 불편해? 뭐가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벽기춤을 해? 물 줘? 물 있어? 네, 그러니까 웃긴다는 게 뭘까라고 저도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는 글이 뭘 문장을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계속될 것이란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공기를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또 어쩔 때는 스타일이기도 한 거죠. 패션처럼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한 거고 선택한 부분도 있고 근본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젠더고 섹슈얼리티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성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무엇 플러스가 덧붙여진 뭔가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삶이 아닐까. 이 사람 그냥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기도 하고 여러 정체성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마치 갑자기 젠더 얘기하면 씨발 성 얘기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유머의 모든 전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젠더이고 섹슈얼리티이고 어떤 농담이든 그 웃음은 항상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의 근본에는 언제나 커뮤니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말에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한 커뮤니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의 농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저는 우리라고 그죠 묶일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각자의 농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죠. 예. 위험한 위로와 위로한 농담을 좋아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혼도 났고요. 개망신도 많이 당했고 진짜 쓰레기. 그죠? 어디 가가지고 BL 강제 좋아합니다 이러고 예스, 너는 예스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근데 저는 그런 짜릿함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남들이 뭐라 해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능숙하게 됐어요. 조절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쪽의 유머를 저는 키워갔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되게 취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걸 계속 그럼 되게 성스럽게 우리 성수 진짜 너무 소중하지 절대 상처 주면 안 되지 민폐 주면 안 되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억지로 비웃어 내서 이들이 이렇게 비웃음 당할 만큼 강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은 뭐 어떨지 몰라도 제가 2004년 뭐 처음 이반지아라는 이름을 달고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통용되는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보내면 어떡하냐, 이걸 헤테로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면 어떡하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쵸 그냥 비전을 유통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자꾸 우리 집에 갈래? 어떻게 너무 막 못 참겠어 이 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지. 알러지 이반지 알러지요 너. 네. 근데 약간 그런 건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유머라는 게 어릴 때부터 사실 그거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 비웃고, 네. 못생긴 여자 나오는 게 뭔가 딱 그게 클라이막스 웃음보 터지는 부분이고, 뭐 알고 보니 게이였어 이런 거 펀치라인 막 존나 모두가 막 그릇 깨지는 막 박장대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고 여전히 되게 많이 유통되죠. 우리가 보는 모든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니까 저는 안 보기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그게 아닌 방향은 뭘까? 그게 약간 유머, 꼭 유머도 아니어도 우리의 언어에 계속 개발하는 건데, 근데 아까 저 그게 재밌었어요. 그 뭐가 실패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유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 많이들